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재선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교황 프란치스코의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논평에 대한 반응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5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이 아니라 잠재적인 형사 사건입니다. 이는 잭 스미스, 미국 법무부에서 전직 대통령을 처음으로 기소한 전문 검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소는 미국의 기밀 정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두 번째 기소는 2020년 선거 결과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고발하고 있어 미국 사회 내에 깊은 분열을 조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잭 스미스는 침묵을 지키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의 일은 지지와 비판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54세의 전 대통령 트럼프는 기소 이후 인기와 재정적 지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조사에 따르면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독립 유권자들의 지지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은 투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지어는 도널드 트럼프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 사이에서조차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편파적이고 증오하는 자로 비난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면책권을 누린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과정을 조작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잭 스미스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재판이 봄에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보장하도록 촉구하며 공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 대통령 트럼프가 다음 선거 전에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트럼프의 면책 문제를 다가오는 4월에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선거 개입과 관련된 재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트럼프에게 일시적인 승리로 여겨지며 재판을 여름이나 심지어 선거 이후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잭 스미스는 트럼프의 기밀 문서와 관련된 다른 재판이 여름에 열리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첫 번째 형사재판이 연방이 아닌 주에서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월 25일 뉴욕에서 시작될 예정인 이 재판은 트럼프가 비즈니스 기록을 잘못 처리하여 13만 달러의 입막음 돈을 숨기려 한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잭 스미스는 2020년 서방의 동맹국인 코소보의 대통령 하심 타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최한 평화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바로 직전에 기소함으로써 주목할 만한 획을 그었습니다. 2010년부터 미국 법무부 DOJ 내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들, 특히 부패한 정치인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는 부서의 리더로 임명되면서 활동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진 스미스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구성원에 대한 조사를 추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압력을 받는 동요하는 시기에 이 임무를 맡았습니다. 스미스의 단호함과 결단력은 그를 전직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 고문으로 임명한 미국 법무부 장관 메릭 갈랜드로부터 큰 권한과 어려운 임무를 부여받게 했습니다. 이는 DOJ가 2021년 트럼프가 퇴임한 이후 특히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폭동, 많은 이들이 트럼프의 권력 유지를 위한 실패한 노력의 절정으로 보는 사건 이후 고심해온 중요한 질문의 중심에 스미스를 위치시켰습니다. 다른 발전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협상을 촉구한 교황 프란치스코의 발언을 비판하며 이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황은 우크라이나가 용기를 내어 백기를 들고 러시아와의 충돌을 종식시키기 위해 협상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는 러시아에 의해 환영받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현재의 조건 하에서 협상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러시아가 협상을 방해한 적이 없으며 우크라이나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화해 촉구가 비현실적인 노력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 드미트로 쿨레바는 우크라이나가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마지막 러시아군이 자국 영토를 떠날 때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나 그의 발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우크라이나가 국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는 지지를 강조하며 이는 교회로부터 국민에 대한 진정한 지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 드미트로 쿨레바는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국기, 노란색과 파란색이 생명, 죽음,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나눌 승리를 상징한다며 우크라이나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다른 어떤 국기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방 가톨릭교회의 수장인 대주교 스비아토슬라브 시오추크 역시 항복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는 유럽의 지도자들과 관료들로부터도 이어졌으며 폴란드 외무부 장관과 라트비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악과의 싸움에서 용기와 결단력을 촉구했습니다. 2022년 말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집권하는 동안 러시아와의 대화를 금지하는 명령에 서명하며 우크라이나의 승리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푸틴은 모스크바의 국가 이익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과의 미래에 대한 협상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할 것이며 젤렌스키 정부와의 평화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며 미래의 어떤 우크라이나 정부도 러시아와 대화를 원한다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뉴스를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